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 설명입니다. 오늘 설명할 이제 보조지표는 ADX입니다. ADX 지표는 추세 지표인데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볼 때 ADX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X 보조 지표를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설명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ADX 이 지표는 J. 웰스 와일더에 의해 개발된 추세 지표로 DMI라고도 한다. ADX는 금일의 주가 움직임의 범위가 전일의 범위를 위로 벗어났는지 아니면 아래로 벗어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측에 가담하고 있는지 매도 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지표이다. 만약 금일의 고가가 전일의 고가 위에 있다면 이것은 대중들이 좀 더 많이 매수층에 가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금일의 저가가 전일의 저가 아래에 있다면 이것은 대중들이 매도층에 더 많이 가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듯 ADX는 추세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분석가로 하여 현재 추세를 확인해주고 또 언제 추세에 따른 매매가 유효한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ADX는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는데 PDI, 그다음에 NDI, ADX가 그것이다. 이게 세 개의 선이 구성됐다는데 이제 현재 ADX는 지금 단선 하나로 돼 있죠. 그 ADX 다른 지표, 같은 지표가 이제 DMI라는 지표인데, DMI와 포함해서 지금 설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용, 추세 확인, ADX에서 두 가지 방향선 PDI와 NDI의 상대적 위치는 현재 추세를 확인한다. 그래서 PDI가 NDI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매수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NDI가 PDI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ADX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근데 이제 ADX가 상승한다고 주가가 상승한다 보는 게 아니고 추세를 보는데 ADX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어, 매수 PDI와 ADX가 모두 NDI보다 위에 있으면 ADX가 상승할 때 매도는 NDI가 ADX가 모두 PDI보다 위에 있으면서 ADX가 상승할 때 PDI와 NDI 교차 매매, PDI가 NDI를 상향 돌파 시에는 매수하고 PDI가 NDI 하향 돌파 시에는 매도하는 기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ADX의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보면 ADX의 하락과 상승 여부에서 이 추세 강도를 나타내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그 다음에 행보 추세를 보는 보조 지표는 ADX입니다. ADX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추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의 폭을 절대값을 이용해서 계산한 후에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의 합으로 나눈 값이 지수 평균화합니다. 자, 이게 이제 ADX의 이제 계산법인데요. 이제 ADX는 추세를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14를 11로 바꿉니다.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이 열리는 기간이 과거에는 토요일도 이제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토요일은 이제 시장이 열리질 않죠. 그래서 이 기간 설정을 14보다는 11이 어느 정도
데이터 값이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라인을 좀 잘 보이게끔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DX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준선을 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선에서 20과 80이 있는데요. 20이 가장 최저점이고, ADX의 최저점, 그 다음에 80이 최고점입니다. 이제 30을 추가하겠습니다. 30을 기준선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좀 잘 보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고, 이제 점선으로 확인하면, 자, 이렇게 20 라인, 이게 최저점이죠. 그 다음에, 적정선이 이제 저는 이제 30으로 보고 있거든요. 적정한 선 30선. 그 다음에, 80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최고점을 80을 찍었다 하면, 최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ADX 지표를 이제 보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과 ADX의 상승과 주가의 상승이면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기준선 30선을 이렇게 오버했을 때 30선 이상으로 지금 오버가 된 상태에서 ADX가 상승할 때가 보면 가장 어, 매수의 이제 적정 시기인데요. 이 접점 시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배열이할 때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배열이었을 때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배열은 이제 주가가 최소한 61선 위에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61선이고요. 주가가 61선을 올라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배열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정배열 전환했을 때 ADX가 내려가면, 내려가면서 주가는 상승하죠.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제는, 하락이 멈추고 나서 주가가 이제는 눌림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룬다는 그런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선 이상에서, 30선 이상에서 이제 ADX가 돌아 나오죠. 30선 이상에서 ADX가 돌아 나올 때,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자, 주가 상승이 이제 시작인데, 주가 상승이 이제 시작인데, 배열이 이제 정배열 상태죠. 정배열 상태고, 그 다음에, ADX가 상승하는데, 이 전고점이 있습니다. 이 전고점. 자, 이 부분이 이제 전고점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전고점인데, 이 전고점을 상향 돌파할 때, 3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돌파할 때 여기가 바로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정배열과 ADX가 30 이상에서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보면 ADX의 정고점은 이 라인이죠. 자 보시면 ADX의 정고점은 바로 요 라인이죠. 그럼 요 라인에서 ADX가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해야 됐죠. 자 그럼 보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딱 일어날 때 보면 이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하면서 급등이 나는데 61선 역배열에서 보니까 61선에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거죠. 자 보시면 60선에 저항을 맞고 하는데 ADX를 보면 30의 기준선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전고점까지도 돌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ADX는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ADX가 상승한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추세는 강한데 이 추세의 강함이 하락의 추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ADX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추세가 나와서 가는데 이게 주가하고 같이 상승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주가하고 같이 하락하는 추세인지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분간이 안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차를 하는 또 겹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표 추가를 다시 한번 ADX를 이제 지표 추가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추가됐죠.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기간을 7로 쓰겠습니다. 7. 자, 7로 쓰고 라인을 좀 구분을 줘야겠죠. 라인을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ADX의 11 라인과 ADX의 이제 7 라인이죠. 이걸 같이 겹쳐를 해보겠습니다. 겹치기를 하면 오른쪽 축에 Y 표시라고 되어 있죠. 겹치기를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겹치기를 해서 보면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교차를 하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하면서 서로 교차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ADX의 이 추세를 보는데 이게 보면 역별에서는 요게 잘 맞지가 않아요. 역별에서는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별로 전환됐을 때 ADX의 요 상승,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기간이 달리하는 여기서 서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보면 자 ADX가 서로 교차를 했죠. ADX가 7과 11이 서로 교차했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60일선을 올라갔다면서 함께 상승하는 부분 있죠. 자, 그래서 요 추세는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역배열에서는 ADX가 상승한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정배열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죠. ADX가 돌아나면서 상승할 때 이 패턴이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보면 함께 상승하죠. 7일과 12일이 함께 상승할 때 이 부분이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온 필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7.37% 상승 나왔는데 상승의 시작은 여기였다. 줌 인터넷을 보면 자 정별로 돌았고 함께 ADX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를 했는데 역배열 상태고 주가가 61선에 올라왔죠. 정배열 상태고 함께 상승하니까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상한가를 찍었다. 지오소프트 보면 자 함께 교차를 했고요. 같이 상승하면서 30선을 돌파했고 정별을 만들었죠. 정별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매수 포인트. 그냥 나오죠. 역별에서는 ADX가 되게 큰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보시면 역별에서는 ADX가 크게 작용을 못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RSI입니다. RSI. RSI는 매수 포인트와 단기의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I를 이제 보겠습니다. RSI. 자, RSI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인데요. 1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값이 좀 요즘 시장에 맞게 데이터 값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로 해서 잘 보이게 하고 이것도 기준선을 70과 30인데요. 침체와 과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간값을 추가합니다. 50을 추가하겠습니다. 50을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좀 잘 보이게끔 기준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X 지표와 RSI 보조 지표를 교차해서 보면 타점이 나옵니다. 자, RSI가 50 돌파하죠. 50 돌파와 ADX 교차와 30 돌파 함께 상승하죠. 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보시면 정별 전환 됐죠. 서로 교차하고 30 돌파하고 함께 상승하죠. 타점이죠. 자, 보시면 RSI가 50 돌파. 자, 그러면 매도는 어느 때 매도를 하느냐?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매도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냐면, 정별인 데다가, 그죠? 정별인 데다가,
완벽한 정별이죠. 20선까지도 정별 안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완벽한 정별을 만든 상태에서 보시면 RSI가 50을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갈 수 있습니다. ADX가 그리고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함께 붙으면서 함께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RSI가 50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보면 ADX의 서로 교차와, 그쵸, 서로 교차와 30 이상이고요. 정별을 만들었던 이 부분이고, RSI가 50을 돌파할 때가 이미 매수의 타점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께서 스윙 매수를 할 때, 매수의 타점을 잡을 때 ADX와 RSI를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단타가 아니더라도 스윙 매수가 가능합니다. 50 돌파할 때 정별이죠. 그 다음에 ADX가 서로 상승하는데 30 돌파할 때 ADX 30 돌파, RSI 50 돌파 이미 매수 자리 나옵니다. KT알파 자 이번에 좀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온 거죠. 이번에 주가가 61선으로 올라가고 그죠? 61선으로 올라가고 ADX 함께 상승하면서 50으로 가고 있고 RSI가 보시면 RSI 50 돌파 금일 나온 거예요. RSI 50 돌파 금일 나왔고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트루스를 보면 이미 솔트루스의 패턴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패턴이 나온 거예요. 30 이상에서 함께 상승하죠. 정배열이죠. RSI 50에서 50의 기준선이 여기죠. 50. 50의 기준선에서 깨지 않고 여기서 눌림이 나온 거죠. 자, 보시면 급등 상승 나왔죠. 자, 급등 상승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61선 탔고 정배열이고 50선 돌파 과매수 구간 진입 이탈했지만 여기서 뭐 고점 매도를 하든 저는 이 완벽한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고 50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 거죠. ADX도 30 이하로 깨지지 않고 가고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된다. ADX가 이 최고점에 이제 80을 넘어섰죠. 80을 넘었을 때 여기에 꼭지가 있을 때 매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정도의 상태에서 RSI가 50을 깨지 않고 이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해도 된다. 테라사이언스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이런 데 부분 보면 자, 30 돌파 LX, 50 돌파 자, 완벽한 정배열이고 RSI가 50을 전혀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눌림 패턴으로 간다. 매도하지 않고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하지 않고 해도 충분히 지금 수익권에서 좀 놀고 있다. 위세아텍 같은 경우도 ADX 상승 자 60선 50 돌파 이미 여기서 사서 그러면 이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한 매수 타점이 나오는 패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미 이 부분에서 서로 교차하고 상승하는데 50 돌파했죠. 50 돌파했던 부분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갈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보시면 여기였고요. 자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 가고 있죠.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마인즈랩 보시면 여기였죠. 자 여기면 이미 패턴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50 돌파 50 돌파했죠.
자, ADX 30 돌파. 여기서 눌림목 매수해서 그냥 끌고 가도 현재 아직 여기서 50이 깨졌으니까 한 번은 여기서 잘라주고, 그쵸?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한 번은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재진입할 때 한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요건 이제 전형적인 개미털기죠. 개미털기. 데이터 솔루션 보면 50 돌파, ADX 상승, 정별 진입, 라운피폴 50 돌파, 30 이상, 정별 진입. 보이시죠? 한컴 리뷰 50 돌파, 그죠? 50 돌파, 30 이상, 함께 상승, 정별 진입. 자, 이렇게. 자, 미래산업 볼까요? 자, 미래산업 보면 50 돌파, 30 이상 상승, 정별 진입.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ADX와 RSI 패턴을 보면 누구나 쉽게 매수 타점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식을 말하다 해서 ADX가 있는데 ADX가 이 전고점을 돌파한 게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들었는데 전고점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식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을 만들어 놨는데 ADX의 고점과 저점을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빨간 점선 라인이 고점 라인이고 파란색 점선 라인이 저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DX가 저점을 깨고 자, 돌아 나올 때가 어떻다고요? 매수 타점이다. 자, 저점에서 ADX가 돌아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정별 진입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기준선을 이제 설정하면 되겠죠? 기준선 설정하는데 30 추가하고요. 80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을 하면 자 이렇게 되죠? 30 라인에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보이죠? RSI와 ADX를 보면서 자 ADX의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또 매수 타점 나오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면 ADX의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가 있죠? 자 보시면 ADX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부분 자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데 이건 뭐다? 역배열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수식을 말하다 해서 ADX의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서 ADX가 이 고점, 정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나온다. 라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